네, 손현준 캐스터 수고 많았고요. 오늘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 콜마 B&H를 동시에 사고 있네요. 역시 좀 실적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도 콜마 B&H 좋아합니다. 예. 자, 기관의 눈 시작하겠는데요.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속내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도 전 공무원연금 CIO 이창훈 자금운용단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배당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자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의 계절이 돌아오는데 올해는 조금 회사들이 돈을 조금 못 벌어서 중간 배당의 이슈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뭐 이런 이슈겠죠? 뭐 좀 시들시들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주가가 시들시들하는 네, 얘기인가요? 네. 아, 네네. 배당주 말씀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네. 예. 지금 뭐 상황을 보면 네.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주식들이 네. 뭐 언택트 관련 주식이나 아니면 성장주 이런 쪽에서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주 영역에 있는 배당주들은 조금 상대적인 수익률이 지금까지는 조금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일단은 미국 대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 그냥 물론 뭐 다 났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이게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오늘 또 네. 뭐 3억 관련된 그 양도세 네, 한 네. 2시간 전에 뉴스 나온 거예요. 네. 네, 2시간이 1시간 전에 나온 거. 이럴 때는 또 뭐 원래 리포트들 읽어보면 뭐 배당주를 피시내라 뭐 네, 이런 네, 네.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네. 액션을 하기는 힘든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있죠. 우리 네. 저기 이창훈 자금운용 단장님도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지금 배당주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통상적으로 배당주가 이제 연말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아마 과거에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면 네. 배당주는 한 8월, 9월 정도에 투자를 해서 네. 오히려 12월 정도에 매도하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쯤 투자하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배당주들이 못 올랐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배당주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SK텔레콤이나 네. 통신주나 아니면은 또 그 은행주 이런 것들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유주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워낙 지금 뭐 성장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주들이 제가 보기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뭐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금융지주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 회사들 이렇게 보면 PBR이 한 0.3배 네.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난센스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축소될 거다. 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은행주들이 못 올라가니까 네네. 그래서 저평가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은행이라고 하는 게 무슨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대부분이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막 70% 디스카운트 한다 이런 건 좀 난센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뭐 그런 그 금융지주 회사들의 배당 수익률이 5%막 7% 이렇게 되거든요.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주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고배당주 ETF가 있어요. 네네. ETF를 매매하실 때는 무조건 거래량이 많은 걸 사시는 게 네. 좋아요. 거래량이 많은 ETF를 사야 기관들이 그걸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ETF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배당주 펀드가 있잖아요. 네. 배당주 펀드에 가입해도 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아주 큰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은 성장주 쪽 매매하는 게 좋지만 지금 은행에 예금을 해도 금리가 낮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모주 IPO 엄청나게들 하시잖아요. 공모주 그 네. 청약. 네. 공모주 청약이라는 게 들어가도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네. 실제로 기대 수익률은 낮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고배당주 이런 것들은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4% 이상 될 텐데 네. 그거를 연율화하면 10%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한 50조가 몰렸고 네. 그래서 1억 원을 소위 청약을 하면 뭐 한 주를 받을까 말까 네, 네. 하는 그런 상황과 현재 배당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네, 네. 뭐 보니까 6, 7% 이상도 나오는 그렇죠. 회사들도 많던데 네, 네, 네. 그런 종목에 투자하면 적어도 뭐 6, 7%의 수익률은 네. 올릴 수 있고 시기는 사실은 네.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현대차도 그렇고요. 몇몇 회사들이 중간 배당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예, 돈을 못 벌어서 못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근데, 연말에 한꺼번에 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중간 배당하는 회사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큰 네. 회사들이잖아요. 네네. 그 회사들은 사실 배당주에 포함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시가 배당률이 낮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당주 자체의 배당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상장사들이 3분기 실적을 좀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문으로 듣고 흘려가는 소리를 듣고 뭐 실적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종목도 좀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큰 네. 이런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11월 네. 3일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네, 네. 오늘 또 뭐 양도세 관련된 이슈도 나왔고 네, 네. 하는데 그러면은 역시 뭐 기승전 실적주 네. 노리는 게 좋겠죠. 지금은 그렇죠. 네.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시장이 추세적인 상승 구간이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의 조정, 네네. 뭐 최소한 기간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분기 실적 예측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그 프리뷰를 하잖아요. 네네. 애널리스트들이. 그렇죠. 그 실적이 나오는 것들을 보고 네. 실적이 괜찮은 것들 또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좋은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은 지금 투자하기 좋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추세적으로 시장이 지금 오른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시기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까지도 몰려 있고 어저께는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정책은 선거 이후로 뭐 늦추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갑자기 시장이 조금 출렁거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정말 투자를 하신다면 애널리스트의 프리뷰를 갖다가 좀 검토를 하시고 좋은 종목의 무조건 실적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대주주 3억 요건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저는 뭐 좀 약간 기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상했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예.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일반 3억 종목당 3억이면 네. 적어도 주식을 10억 이상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한 5종목 정도는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15억, 20억씩 하는 분들인데 네. 가족 간 합산은요, 그럼? 그러니까 일반 제가 보기에는 일반 서민들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내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사실은 일을 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건데 네. 근로소득세는 한 1억 넘어가면 40%씩 돼요. 네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은행에 예금을 해도 또 이자 소득세를 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는 뭐 바람직하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선진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양도차익과세를 안 하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네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뭐 가족 합산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고 왜냐면 네네. 요새는 다 뭐 부부 사이에도 개별 경제 주체처럼 행동하는데 그렇죠. 가족 합산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양도 차익 과세를 하면 네. 필연적으로 거래세를 낮춰줘야 돼요. 네네. 지금 사실 아직도 네네. 거래 수수료는 뭐 굉장히 낮잖아요, 증권회사. 네. 근데 거래세는 낮췄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한 0.2%, 0.25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향은 뭐 양도 차익 과세로 가는 건 맞고 대신에 그런 이제 가족 합산이나 이런 건 안 되고 그리고 대신에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사실은 우리 단장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3억 원이 됐든 5억 원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그거야 이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맞춰서 네. 정부가 정하면 되는 것이겠지만 세금을 양도세도 내고 네. 거래세도 내고 부모님의 자산과 제 아내의 자산, 그다음에 제 아들의 자산과 섞어서 그거를 당신이 그러면 대주주다라고 하는 것은 끝났어요. 이것은 논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4분기 11월 달 오면은 이제 주식시장은 조금 이제 약간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연말은 뭐 별로 뜨겁지는 않고 12월 이제 중순 돼야지 내년을 바라보면서 또 갑자기 이제 자금이 몰려오고 이러긴 하는데 지금 내년을 바라보면서 뭐 이 내년 증시 쉽게 얘기해서 좀 희망적일까요? 어떨까요, 단장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시장의 방향을 맞춘다는 거는 예측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이는 축은 두 개잖아요. 하나는 펀더멘탈이고 또 하나는 유동성이고. 다른 것들은 다 잔파도고. 근데 이제 어쨌든 유동성은 뭐 굉장히 풍부한 상태고 미국의 연준도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하겠다. 그 얘기는 한동안은 유동성을 축소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여전히 좋은 상태고 펀더멘탈은 절대 수준은 아무래도 뭐 코로나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아마 4분기에는 약간 슬로우다운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에 있어서는 어쨌든 코로나는 극복돼 가는 거고 그렇죠. 경기라고 하는 것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요즘에 그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의 1차 TV 토론회 뭐 아마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두 분의 그 지지율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트럼프 수혜주, 바이든 수혜주 뭐 따로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뭐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고 트럼프는 뭐 5G나 뭐 이쪽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인프라 쪽, 전통적인 인프라.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그걸 민감하게 체크하면서 그런 수혜주들을 갖다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전략을 민감하게 우리가 쫓아야 되는데 아니면 뭐 좀 그 선거는 무시하고 가도 되겠다. 뭐 어떤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선거는 되게 중요한 그 매크로 이벤트라고 봐요. 특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약간 바이든이 되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 걱정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법인세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트럼프는 아무래도 친자본가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이 돼도 누가 되더라도 시장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시장에 안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 나왔을 때 시장이 한번 훅쿵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의 문제고.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대선 주자 중에서는 가장 온건한 사람이었잖아요. 뭐 워렌이나 뭐 샌더스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분들은 너무 좀 제가 보기엔 선거 전까지는 다소 선거가 시장에 부담이 되겠지만 누가 되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시장에 호재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워렌이나 샌더스 이런 약간 조금 그 극좌에 가까우신 그런 정치인들보다는 상당히 온건하시고 바이든이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지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는 그래도 안정을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 운용 단장님과 얘기 나눴고요. 2주나 다음 주에 또 뵈도 되고요. 하여튼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